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주 52시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 경쟁력을 잃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주 52시간을 제외한다는 걸 반대한다가 90%입니다. 찬성 6.2%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별지원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년간 22건 43만 시간을 초과 근로했는데 또 그냥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이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 52시간 예외를 삼성전자 직원들은 코드심 친다. 이거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우리 주 52시간 하면 항상 이거 얘기하죠. 윤석열 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주 120시간 바싹 일하고 쉰다. 주 120시간이면 코피 터집니다. 사람 못 삽니다. 1시간도 못 자는 얘기죠. 그거는 너무 그냥 잘못된 얘기고, 여기서 보면 마이크론 얘기, 그 다음에 TSMC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 표를 보면 요게 매일경제에서 나온 표인데, 반도체 현장에 주 52시간에 대해서 물었어요. 삼성 출신의 엔비디아 직원이에요. 삼성에서 일하다 엔비디아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근로시간이 길면 죄인 취급을 하고 엔비디아에서는 오로지 성과만 찾으니 개발에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예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삼성 출신의 마이크론 직원입니다. 마이크론에선 HBM 개발자들은 하루 서너 시간씩만 자면서 개발해서 삼성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도 긍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TSMC 출신의 삼성전자, TSMC에서 삼성을 넣었죠. 한국에선 주 52시간까지만 일하니 성과도 딱 그만큼만 나온다. TSMC는 개발자가 주 70에서 80시간 일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여기도 오케이. 그 다음에 TSMC 출시 삼성 또 다른 직원이에요. 하루면 끝나던 테스트도 3일 이상 소요되면서 개발 기간이 늘어지고 있다. 여기는 전부 다 긍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얘기고, 이렇게 하려면 또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노동시간 문제가 결국은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7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을 조금 이게 그 반도체 경쟁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 반도체 특별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법안 끝머리에 주 52시간 예외를 한 거가 담겨져 있는데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다 시시콜콜이 살펴볼 수가 없지만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지는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 노동자들에 대해서 주 52시간을 제공하지 말자.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 주 52시간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주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는 근로시간 규제가 느슨한데 우리만 주 52시간이 너무 빡빡하게 모든 산업 업종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 주 52시간이 문제냐?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들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원들은 이렇게 동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노동 관련 제도에 보면 유연 근무제가 있어요. 재량 근무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 신기술 연구 개발, 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무제한이에요. 최대 노동 시간이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선택 근로 시간도 있어요. 신상품, 신기술 3개월까지 평균 주 52시간 이내에서 주 80시간을 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탄력 근로제 시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6개월까지 평균 62시간. 이렇게 해서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탄력 근무제가 있는데 굳이
반도체라고 해서 주 52시간을 예외를 적용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반도체 이제 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근로자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 주요 반도체, 삼성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된 원인을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 판단 때문이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삼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반도체 노동자들은 소모품이 아니다. 노동시간법 예외 적용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보도자료를 분명히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814명이 90%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찬성은 56명, 잘 모르겠다는 34명에 그친 거예요. 그래서 주 52시간을 예외 적용을 하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삶의 워라밸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건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여기 보면은 이 SLSI죠. 삼성 LA 시스템 반도체 그 부분에서 소속되어 있는 A 조합원이 보도 자료에 첨부된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해당 제도 도입 시 현재의 조직 문화를 봤을 때 실제 현업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근무 시간을 늘리는 취지 행동을 취할 것이고 고가를 받기 위해서 시간만 채우는 인력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전혀 회사의 성과와 관련이 없고 근무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만 가중될 것이다. 사실은 근로시간이 좀 많아지면은 성과급이 필요하고 월급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걸 또 선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서 근로시간을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연장 근무수당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시간만 때우는 이런 인력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법이라는 맹점이 있는 것,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괜히 근무 스트레스만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또 설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 초과 근무 시간이 평균 5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초과 근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 근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바로 충분한 휴식이라는 게,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지 높은 생산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시간을 초과 근무를 통해서 혁신적인 연구를 이뤄내겠다는 것은 연구 업무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사실은 52시간을 이제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통계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반도체 기업의 특별 연장 근로시간 인가 승인 내역을 봤더니만 20, 21, 22 없어요. 23, 24. 자, 잘 보세요. 22, 23이 뭐냐면 HBM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가 이제 2019년이잖아요. 201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HBM 연구팀을 해체한 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실은 삼성전자가 HBM 연구를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년 11월 30일인가요? 오픈AI가 챗GPT를 발표를 하면서 23년부터 HBM이 날개를 달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때부터 이 특별 연장 근로시간을 이용해서 슬슬 이렇게 연구를 잘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것들 22건이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시간으로는 43만 시간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됐었잖아요. LX 세미콘이 이제 여기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데 여기다 딱 한 건. 그래 여기에서 딱 보는 게 뭐가 딱 보이세요? SK 하이닉스는 0건이에요. 0건. 하나도 없어요. 0건이에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전부터 준비를 쭉 해왔으니까 이렇게 23년, 24년에 HBM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도 초과 특별 연장 근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전에 잘 해놨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많은 신문에 나왔죠.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기업이 총 23건인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22건이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0월 말까지.
그래서 이런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굳이 그걸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경쟁, 업체인 SK하이닉스는 0건이었어요. 0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HBM 메모리는 증산화해서 미국의 기술을 압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SK를 자꾸 들이대는 거거든. SK는 뭐 특별 그 초과 근로 뭐 이런 걸 안 해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 기사입니다. 이게 조선 비즈에서 나온 건데 야당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R&D 인력이 2년 동안 22건에 43만 시간의 초과 근로를 썼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는 이런 관련 법이 있는데 굳이 주 52시간을 건드려서 다른 반도체까지 그럼 삼성 저 반도체 쪽에서 저렇게 초과 근로를 인정하면 다른 IT라든가 우리 산업도 그렇게 지정을 해달라 여기저기서 막 이러면은 이제 그 워라밸을 중시하고 노동계 또 이 파워를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만성 과로를 부추긴다. 그래서 현행 탄력 근로제를 조금 손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많은 월급을 갖고 싶어 가는 사람들, 삼성전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또 뭐 넉넉한 사람들은 초과 근로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6개월 단위로 탄력 근로 시간을 활용하면 26주, 이제 요게 이제 6개월이죠. 가운데 20주 이상을 주 52시간을 넘어 63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거의 11시간이, 일주일에 11시간을 더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11시간을 뭐 이렇게 그 주 5일에 이렇게 하루에 2시간 얼마씩 이렇게 분배를 할 수도 있지만 몰아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탄력 근로제를 이용을 하면 어떨까? 기존에 있는 법을 뜯어 고치지 않고 반발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고용노동부가 이제 정한 거 보면 과로사의 기준이 뭐냐면 일주일에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 과로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참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연구하는 이런 쪽에는 이 초과 근로가 필요한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 52시간을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생각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판 미국에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이 법이 있는데 연간 임금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R&D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 연봉이 1억씩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뭐 주 52시간 이런 걸 적용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풀어주자 이런 법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월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뭐 일본 같은 데는 업종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000원, 어떤 데는 12,000원, 어떤 데는 8,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최저임금도 유연하게 하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아마 이런 토론회를 했는데 반도체라는 특수산업에 대한 에서 한정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것도 좀 도입해달라 뭐 이런 거를 토론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쪽에 이렇게 강성적인 것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먹고 살자 이런 쪽으로 먹산이 좀으로 흘러가고 있어 조금 그러는데 과연 이거를 정말 이 업계의 얘기를 들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려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뭐 그냥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제 반도체 특별법을 이거를 아주 빡세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최대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반대쪽에서는 만일 주 52시간을 적용을 하면 연구개발 일제가 유출될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대학에 보면은 지금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또 그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취직까지 100% 보장을 해줘도 지금 의대로 다 빠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이렇게 주 52시간치 적용을 제외하면 이 그냥 정말 좋은 이 인재들이 다 다른 데로 다 떠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뭐 TSMC 같은 데 예를 들면 이거 TSMC도 24시간 3교대 체제로 가동을 하지만은 연구 개발을 하는 데는 굉장히 그냥 유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주 52시간을 이렇게 뭐 그냥 반도체 산업이라고 해서 폐지를 하거나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탄력 근로제를 좀 손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마이신문에서 이렇게 과연 사실일까? 주 52시간 때문에 반도체가 경쟁력을 잃었을까? 핵심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데 있다는 거죠. 어제 그저께 이제 그 기사가 많이 났지만 삼성전자가 직원이 12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요, 반도체 그 12만 5천 중에서 뒤에서 반도체 부분의 인원이 얼마나? 7만 4천 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TSMC하고 비교해 보세요. TSMC는 파운드리만 그 인원이 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7만 4천 명 중에서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딱 잘라서 얘기해 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그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금 주 52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 전문 인력. 근데 그 인력들이 다 어디로 빠졌냐? 저기로 빠졌잖아요. SK 하이닉스로. 그게 문제지 이게 주 52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누가 하느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회로설계 사업부의 근로자가 노조와 인터뷰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시도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5시간으로 업무량이 소화가 안 되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채용을 굳혀서 채용을 적게 해서 인건비를 아끼고 기존의 인력을 소모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그 시각하고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연구원들이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아니면 이 주 52시간을 폐지하려고 하는 꼼수라는 얘기죠. 업무량이 소화가 안 돼서 R&D 연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기술력이 안 따르냐? 아니라는 얘기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TSMC의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비교하는 거를 제 연구원한테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인력이 적은 데다가 장비도 부족한 데다가 TSMC를 추월해라. TSMC를 따라가니 어떻게 따라가냐?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빌미로 해서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러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기존 인력을 더 갈아 넣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얘기하기를 2031년까지는 반도체 인력이 5만 4천 명이 부족하겠다. 이런 데이터를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저처럼 이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2030, 3040 이런 MZ 세대들은 그냥 일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주 52시간을 예외를 해서 주말에까지, 그 다음에 아주 늦게까지 근무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싫어하는 그러한 이렇게 분위기가 다 돼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한다면 다른 데로 떠나버리지 않겠나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더 서두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 뜨거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콕 집어서 답을 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경쟁력이 잃은 것이 주 52시간 때문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내 외부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